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병용의 경매교실입니다. 오늘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물건인데요. 입찰을 많은 분이 했습니다. 6분이. 그런데 최저가 대비해서 7,377만 7,770원을 써서 300.35%를 써서 재고가 매수 신고이 됐는데 미납이 된 사건입니다. 과연 여기에 어떤 개발 호재가 또는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개별적인 어떤 수익이 나와서 그러는 것인지. 자, 건물은 있다고 되어 있고 토지만 매각,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공부 좀 하시는 분들한테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이건 지상권하고 관련된 물건이겠다. 지상권이 성립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해당 물건을 가볍게 철거소송해서 내 것으로 만드니까 향후에 이 토지하고 건물까지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서 취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 같아요. 그러나 깊이 한번 분석해 보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여기서 그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느끼실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금 소재지가 동해시 효가동입니다. 20-1입니다. 지목이 농지예요. 지적법상의 농지인데 토지 면적이 89제곱미터니까 26.92평. 단순 계산했을 때 지목이 농지인데 26.92평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건축행위가 가능할까요? 분명히 비도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60% 해봐야 13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폐율이, 자,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조금 더 들어가서 건물의 면적 보니까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다고 했습니다. 토지만 매각, 이렇게 지금 현재 해당 물건 2021 타경의 861번으로 해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2022년 7월 11일 날 경매가 진행된다고 좀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감정가가 2,456만 4천 원이죠. 자, 여기 보니까 입찰 보증금을 20% 491만 2,800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된다 하는 요 내용입니다. 1차가 보니까 2022년 5월 2일 날 2,456만 4천 원에 매각이 됐죠. 자, 매각을 보니까 얼마 썼냐면 최저가 대비 7,377만 7,070원, 300.35% 6명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여기서 보세요. 자, 미납입니다. 미납. 그죠? 요 미납. 미납이라는 것은 뭐죠? 잔금 때 납부를 입찰 보증금 90%, 나머지 잔금을 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2차에 2022년 7월 11일 날 다시 물건의 하자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저감이 안 됩니다. 사람의 하자가 된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입찰이 되게 되면 다시 저감을 하지만 물건의 하자가 아니고 사람의 하자니까 여기서 저감을 하지 않고 전회차에서 다시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매각 토지하고 건물의 현황을 잠깐 보면요. 지금 가격 시점이 2021년 5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토지 부분을 볼게요. 효가동 201-3번입니다. 도시지역이죠. 자, 도시지역의 2종 일반 주거죠. 답이 나와 있죠. 26.92평 했는데, 여기는 자, 참고로 농지라 하더라도 도시지역이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 전답, 과소는 농지증 발급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도시지역은 개발이 목적이지 보존이 목적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토지만 나와 있죠. 그런데 자, 여기 본건 매각 2022년 5월 1일 매각가 이렇게 나와 있죠.
김포에 사는 누가 미납했죠. 경기도 김포시에 지금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김포에 사신다는 거죠. 6명 중에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돼서. 그런데 미납했다는 거죠. 미납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권리상의 하자가 있던, 아니면은 너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썼던, 아니면은 잔금 납부를 못해서 대출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자, 해당 물건 한번 보시게요. 건물하고 지금 토지 등기부가 있죠. 건물하고 토지 등기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해당 물건은 이렇게 토지상의 건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두 필지인데 건물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2014년 4월 25일 날 장땡땡 김똥땡 씨가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서 건물은 최초에 등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 2번을 보니까 2020년 8월 7일 날 공유자 장땡땡 김똥땡 씨 전부 이전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공유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취득했다는 거죠. 자, 잠깐 볼까요? 날짜가 이렇게 해서 토지하고 건물이 여기 보시면 종별이 창고죠. 창고가 토지가 225.06, 건물이 433.23이니까 131.05편. 토지 건물 일괄 매각에서 감정가가 4억 1,652만 2,110원인데 1차에서 이렇게 1차 가격에 그대로 가격이 낙찰됐다는 거. 낙찰됐는데 얼마 됐습니까? 5억 4,499만 9천원에 130.85에 한 명 응찰해서 장땡땡 씨가 재고가 매수 신고에서 배당까지 끝난 사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01 자, 소재지가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201-1번지 상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 돌아오면 해당 물건은 201-3번이에요. 3번. 그러면 해당 물건은 여기 201상에는 201-3번지에는 자, 어떤 물건일까요? 없습니다. 뭐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얘 해당 물건입니다. 여기가 201-1번지 요것만 토지 건물로 낙찰을 받았고 201-3번 요 본건 요 물건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 왜 건물은 매각의 제외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201-1번하고 201-3번지를 1단의 토지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201-3번지 상에 건축 허가 받아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실제는 두 필지예요. 두 필지. 여기 보시니까 소유자가 요 앞에 있는 것은 뭐로 국가로 되어 있죠. 지목이 답인데 지금 여기도 보면 지목이 답이죠. 요거는 같은 국가의 것이에요. 국가였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땅에서 이분이 이 땅을 갖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요걸 불화받은 것 같아요. 불화받아서 두 필지를 일단의 토지로 해서 창고를 지금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요것만 개별적으로 토지하고 건물 소유자가 지금 이 땅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 소유자가 지금 두 번인데 건물에 이렇게 건물을 보존 등기 있지 않습니까? 장땡땡 씨하고 보존 등기를 했죠. 여기에 자, 몇 번입니까? 이거는 201 이게 3번이 아니라 201-1번지에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토지하고 이거를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201-1번지 상에 이분이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건물 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땡땡 씨가 이 두 분 중에서 공유물 분할로 해서 요 장땡땡 씨하고 김땡땡 씨가 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분이서 이렇게 공유 관계에 있다가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형적 경면에서 장땡땡 씨가 이게 낙찰을 받았는데 동해 상해 새마을금고에서 4억 2천에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채권가
이 매수 신고인이 장땡땡 씨인데 채권 최고액이 4억 2천이죠. 이분이 같은 날 이렇게 같은 날 이 물건을 낙찰 받고 나서 대출을 실행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두 분이 어떤 관계인가 등기부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토지 건물 등기부죠. 건물 등기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201 여기 건물 보니까 강원도 동해시 효과동 201 왜 한필지 건물이죠. 일반 건물. 여기에 이렇게 지금 건물이 존재하는데 어떤 건물입니까? 여기 보시면 경량철골죠. 433.23 해서 창고시설로 이렇게 받았다는 거. 여기 보시면 두 필지죠. 201하고 201-3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자 적법하게 등기를 한 것 같아요. 보존 등기 보니까 접수 날짜 있죠. 자 공유관계죠. 이 두 분이서. 자 이분이 81년생이요. 장땡땡 씨가. 김땡땡 씨도 81년생. 그런데 여기 보니까 1- 부기 등기로 등기 명의 표시 등기인데 김땡땡 씨가 어디로 했냐면 이렇게 동해시로 코하루 디오션으로 이전을 했고 똑같아요. 이분도 1-2로 해서 여기에 주소가 변동상이 됐다는 거죠. 똑같이 동해시 이렇게 코하루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이분이 다른 분이 아니죠. 같이 한 집에 동거한다. 같은 생이다. 그러면 친구이겠습니까? 부부관계겠습니까? 이런 관계에서 지금 현재 경매가 공유물 분할로 해서 경매가 지금 나왔던 거죠. 경매가.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을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형식적 경매를 해서 장땡땡 씨가 건물을 현재 낙찰을 받았다는 거죠. 현재 소유자는 이렇게 낙찰을 받았던 게 장땡땡 씨예요. 그런데 토지 등기부 보세요.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권 이전 매매 김땡땡 씨요. 여기 보면 김땡땡 씨가 있죠. 이렇게 거래가가 1210만 4천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죠. 2014년 3월 20일 날. 그러고 나서 근저당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근저당은 아시다시피 토지하고 건물. 자, 토지하고 건물 어떤 거냐면 201-3번이 아니라 201-1번지에 여기에 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201하고 201-3번지 상에 건물이 두 동 있죠. 이렇게 여기에 건물이 있었던 건데 201-1번지 상에 이 두 분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여기 201-3은 이게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서 요것만 토지하고 건물 201-1번지에 상에 있는 땅을 낙찰받고 그 나머지 지금 두 필지죠. 201-3번지는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동해하고 이렇게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건 공동담보되어 있어서 토지에 건물하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201-3번지잖아요. 3번지였고 김땡땡 씨가 국가로부터 자 이렇게 보시면 소유권 이전 70년도 권리기소 국가 소유자 국으로 나왔죠. 국.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관리청이 재무부인데 여기 1-2 해서 명의 표시 변경 등기인데 법률로 해서 재무부로 해서 재무부의 기획재정부로 넘어왔다가 이분이 불화받은 거다. 김땡땡 씨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앞에 있는 저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좀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앞에 있는 이것도 전대 국가 거죠. 그건데 요것만 불화받아서 지금 현재 이분이 두 필지를 갖고 있고 요거 앞에 있는 것은 국가 거죠. 여기는 지금 답인데 국가 거다. 그래서 대부 계약을 체결했던 점용 허가를 받았던 해서 진입로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것만 두 필지 상에 201-3번만 경매에 나와 있고 요거의 공동담보가 아까 2억 6천이 여기까지 두 필지 상에
공동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지금 현재 요 동해 농협은 채권이 5억이 넘었기 때문에 요 건재당은 다 이게 이 비담보 채권이 다 변제돼서 요거는 건재당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형식적으로 건재당이 설정돼 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게 강제경매가 받았죠. 강제경매를 신청했죠. 누가 받았습니까? 요 지금 낙찰 받으신 분이 토지하고 건물 201-1번 이상의 낙찰받은 요 토지 건물을 낙찰받은 장땡땡 씨가 현재 소유자 김땡땡 씨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강제 경매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청구 금액이 733만 3,335원인데, 자, 이해가 안 가죠. 여기에. 자, 여기에 이 건물을 보시면, 여기 지금 201-3번지고 201-1번인데, 요거를 지금 토지 건물이 공유관계에서 형식적 경매를 해서 지금 장땡땡 씨가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지료를 청구했다든가 지상권이 성립되면, 지상권이 불성립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경매를 낼 텐데, 반대로 토지 건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여기에 지금 현재 토지 갖고 있는 201-3번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집행권을 얻어서 경매를 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300% 넘게 입찰을 했을까요? 요거는 바로 로드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알박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심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봐서 로드뷰로 해당 물건을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요 해당 물건입니다. 요 해당 물건인데, 여기가 지금 이 도로고, 여기가 일부가 지금 국유지죠. 바로 답이고, 이제 답이죠. 이거 아마 일반 재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두 필지 답인데, 이거는 여기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여기까지 해서 대지화해서 이 건물에 창고를 지었다는 거. 두 필지를 하나에 일단 토지로 해서 건물을 이렇게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상에 두 필지 나왔기 때문에 토지는 매각, 건물이 있고 건물은 매각액체에 토지만 나온 걸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죠. 실제는 건물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이 필지니까 여기에 일정 부분만큼의 여기에 이렇게 토지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또 지금 국가 소유죠. 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상에 건물이 없어요. 없는데, 자, 창고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다는 표현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라고 봐요.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여기 한번 보시면 왜 건물, 토지 건물 소유자 이사를 상대로 해서 건물 토지 소유자가 여기 있는 지금 김땡땡 씨죠. 이게 공동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두 필지를 다 갖고 있는데 요것만 형식적 경매에서 나왔고, 요거는 지금 별도로 그 201-3번지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행권을 가지고 여기 강제 경매를 했다는 거죠. 700만 원에.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2014년도 이렇게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 모비스로 이용되고 있던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로드뷰를 통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보니까 이 건물이 멀쩡한 건물입니다. 뒤에도 이렇게 건물이 있죠. 각 건물이. 얘도 여기도 현대자동차 모비스 부품 대리점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2014년부터서 있었다는 거죠. 쭉 올라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납품업체도 있고 지금 뭐 이렇게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19년도 또 보고 아무 이상 없이 건물이 지는데, 어느 순간에 한번 볼게요. 2020년도도 이렇게 돼 있고 2021년도 보니까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이제 이 토지하고 건물의 공유관계에서 형식적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펜스를 친 것 같아요. 자, 펜스를 쳤는데 현재 입장에서 볼게요. 최근에 거 보니까 고쳐졌어요. 영업을 해요. 이 당시는 2021년도죠. 자, 영업을 안 하고 있죠. 닫아뒀죠. 왜? 이렇게
영업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 기존에 있던 토지 건물의 토지 여기에 또 공유자가 있죠. 요 지분 여기 갖고 있는 사람 두 필지인데 여기에는 그 토지 건물은 공유관계, 여기는 단독필지로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김땡땡 씨가 이거를 소유하고 있는데 경매로 취득하니까 여기서 뭔가 자기의 권리 구제를 받는다면서 이렇게 센서를 쳐가지고 이쪽에 지금 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죠. 자, 이분이 왜 이렇게 받았을까요? 이거를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아마 여기 자기 거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한다는 목적에서 이렇게 펜스를 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자기 거, 자기의 권리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경매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요걸 잡아서 알바끼식으로 해서 이분이 꼭 필요하니까 이분이 지금 불편하고 있잖아요. 영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2,000 지금 400짜리가 얼마요? 7,370까지 6명이 들어가서 이걸 알바끼로 이걸 잡아서 이 사람한테 되팔게 되면 수익을 낼 거라는 생각에서 6명이 들어갔다가 7,300 썼는데 미납을 했지 않습니까? 미납을 했다는 이유가 지금 권리상에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상린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내 재산권 행사하더라도 권리 남용이 될 수도 있고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주의통행권이라는 일정 부분 많고 출입문은 열어놔야 되는데 다 막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 상대로 해서 집행권을 가지고서 700만 원 가지고서 지금 경매를 넣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잡아서 알바끼다 막으면은 내 7천만 원 잡아서 1억에 넘게 1억 5천을 불러가지고 협상해야 되겠다. 이건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여기에 지금 영업을 들어갈 수 있게끔 도로만 우리가 그 219조에 주의통행권에 법정 통행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출입로잖아요. 지인 출입로 주차장까지 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가거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쪽으로 지인 출입로 쓰겠다 해서 점용허가 받았고 남의 땅이 있는데 이쪽은 길을 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거를 갖다 영업 업무방해죄로 해서 이게 또 주의통행권에 간접관계를 신청해서 이분이 그 토지 건물 소유자가 현재 여기 땅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간접관계 신청해서 그 간접관계에 대한 손해배금 가지고 이 경매를 넣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알바끼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금액에서 만약에 여러분 2,400이면 뭐 3,000을 쓴다든가 해서 뭐 한 돈 1,000만 원 내지 500 정도 해서 협상이 가능한 선에서 입찰을 해서 서로 요 사람하고 협의를 해야지. 이렇게 300%까지 써가지고 알바끼 개념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분이 어떨 거냐. 결국은 사줄 거라는 생각. 자, 항상 권리가 남용되면 안 되겠죠. 권리가 적법하게 행사를 해야지 권리를 남용하지 못하게 돼 있죠. 우리 민법에도 2항에 권리 남용 금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건을 입찰할 때 알바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법리 관계를, 법적 관계를 좀 더 잘 알아보신 다음에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 물건을 또 호시탐탐 노려서 높은 가격에 이게 미납은 돈이 없어서 또 미납했겠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입찰을 들어가서 또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 우려가 됩니다. 제가 토지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올리지는 않지만 참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중하시고 권리관계를 왜 이렇게 해놨다가 현재는 이렇게 좀 철거가 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원인 조사를 하셔서 꼭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은 경매하는 사람으로서 입찰을 하실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이 법률 전문가라든가 또 현장에 가서 이런 원인을 이렇게 로드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법률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입찰을 하셨으면 하는 높아시면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